사장님들 장사 안 된다고 맨날 힘들다고 하시는데 제가 막상 매장에 가보잖아요. 진짜 최악입니다. 이런 사장님들이 하는 특정한 행동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민감한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이런 행동을 하는 사장님은요, 잘못된 줄도 모르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장사 안 된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피디님, 이런 사장님 보신 적 있죠? 네, 많습니다. 많죠? 네, 그 가게 가야 안 가요? 절대 안 가죠. 절대 안 가죠. 자, 이 네 가지 모두 매장의 이미지, 신뢰도, 재방문율을 떨어뜨리는 최악의 행동들입니다. 제가 대행하면서 전국에 많은 사장님들 만나보니까 정말 장사 잘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끊임없이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 온갖 핑계만 대면서 가만히만 계시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최악이죠. 저희가 전국에 많은 사장님들을 뵙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정말 최악인 상황들 많이 목격하거든요. 베스트 최악 4가지 뽑아왔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런 사장님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이 무성의할까요? 요 3가지. 먼저 말투. 내가 어떻게 주문했는데 네 기계적으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말을 주문을 하고 있는 중간이야. 네, 저는 이거 주문할 거고요, 저거 주문할 거고요, 이거 해서 이렇게 할 건데 하는 중간에 대답을 한다거나,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중간에 끊고 네 하는 분들이 있죠. 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손님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표정. 웃고 있진 않아도 적어도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 날씨가 덥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표정으로 다 드러나서 손님들한테 그 모습이 비춰질 때 정말 최악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무성의하다고 느껴지는 게,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느껴지는 내 감정 그대로 표출하는 거죠. 내가 굉장히 바쁘다고 해서 좀 도와드릴까요? 리뷰 이벤트요? 지금 좀 바쁜데? 리뷰 이벤트 지금 증정품 못 드릴 것 같은데? 이런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럼 다음에 손님이 리뷰 이벤트 참여할까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손님들이 리뷰 이벤트를 참여하고 싶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톤, 목소리 톤까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투, 표정, 톤이 안 좋은데 음식 맛이 어떻고 장사가 안 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CS가 받쳐줘야 된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더 서비스의 차별화를 둬서 말투, 표정, 톤을 신경 써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최악인 사장님들. 장사가 안 된다고, 손님이 없다고, 한가하다고 해서 휴대폰, 신문, TV 보는 사장님들 굉장히 많으시죠. 손님 테이블에서 휴대폰, 신문, TV 보는 사장님들, 이거 진짜 최악입니다. 이런 장면 많이 목격하셨을 거예요. 사장님들도 손님 자리에 앉아서 신문 이렇게 펼쳐보고 있거나, 휴대폰 보고 있거나, 노트북 하거나, TV 터놓고 다리 얹어놓고 이렇게 보는 사장님들 계시죠. 그 모습을 보는 손님들이 그 가게 가고 싶을까요? 최근에 제가 또 충격적으로 목격한 장면인데, 제가 자주 가던 가게였어요. 브레이크 타임이었는데 가게 문을 다 오픈해 두시고, 폴딩 도어예요. 폴딩 도어 문을 다 오픈해 두고 손님들이 앉는 그 의자들을 다 모아서 여기 침대를 만드셔가지고 맨발에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지나가는 손님들이 다 본다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그 가게 또 가고 싶을까요? 손님들이 없다고 해서, 또는 쉬는 시간이라고 해서 손님들이 우리 가게를 안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브레이크 타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가게는 언제든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 테이블과 내가 쉬는 공간, 내가 일하는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일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휴대폰, 신문, TV 볼 수 있는데 내가 있을 공간과 손님이 있을 공간을 확실하게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장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자, 다음 3번, 흡연하시는 사장님들. 흡연이 왜?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도 흡연자였고 흡연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 관로가 중요해요. 관로가. 매장 앞에서 흡연하시는 사장님들 진짜 손님들이 다 봅니다. 그거 정말 이런 가게가 너무너무 많아서 다들 아실 거예요, 사장님들이. 특히나 음식점이라고 하면 청결이 중요한데, 매장 앞에서 연초 이렇게 담배 피고 있으면 손님들이 그거 다 보잖아요. 이게 씻는다고 하더라도 손님들이 비흡연자라고 하면 그 모습을 보는 손님들이 그 가게 가고 싶을까요? 이런 사장님들 되게 많으세요. 라텍스가 청결의 거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데, 라텍스 장갑 끼고 가게 앞에서, 아니면 가게 맞은편에서 라텍스 장갑 끼고 이렇게 피시는 분 계세요. 그거 피고 나서 들어가서 또 그걸로 일을 하시고, 그걸로 또 요리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흡연을 할 때는 매장 앞에 아닌 어디 뒤에 안 보이시는 데서 라텍스 장갑 빼고,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앞치마 메고 일하시다가 나가가지고 바로 그 상태에서 앞치마 맨 상태로 담배를 피면 앞치마에 담배 냄새 배요, 안 배요? 그리고 나서 담배 끄고 그대로 들어가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가게 안에서 핀 거랑 뭐가 다르죠? 앞치마에 냄새, 담배 냄새 다 배져 있잖아요. 손님들이 그거 다 맡잖아요. 화장실을 가실 때도 앞치마 메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목격하는 손님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흡연을 하러 갈 때나 용변을 보러 화장실을 갈 때는 앞치마를 분명히 벗고 나와서, 그리고 이제 흡연하시고
들어와서 이제 다시 앞치마 매시면 됩니다. 분명하게 목격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가게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가게 옆에 바로 사장님이 담배를 피우고 계셨는데 제 뒤에 따라오던 손님이 그거 보고 다른 가게로 갔어요. 그런 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손님 오는 시간대 이러고 있으면 손님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매장 앞에서도 하면 안 되지만은 매장 뒤에서라도 손님들이 오는 시간대만큼은 특히나 연초는 좀 피하면 좋다. 담배 냄새 싫어하는 손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불경기에 맛있는 냄새가 나도 갈까 말까잖아요. 근데 들어갔는데 또는 들어가기 전에 사장님이 담배를 피고 있다. 말 다 했죠. 모르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어떤 게 안 지켜질까요? 네 번째는 안 지키는 사장님들인데 저도 장사할 때 이것만큼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불경기일수록 이거 안 지키는 사장님들 되게 많으세요. 어떤 거냐면 영업시간 안 지키는 사장님들. 떡하니 네이버에 영업 중이라고 떴는데 가면 문 안 여는 가게도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도 장사할 때 영업시간만큼은 저희가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는 운영하는 내내 지키긴 했거든요. 저 하루 쉬었어요, 하루. 저희가 불경기라고 문 열면 어차피 손님 안 오니까 조금 늦게 열어도 돼. 오늘은 늦게 나왔으니까 조금 늦게 하자. 오늘은 일찍 나왔으니까 좀 일찍 퇴근하자. 어차피 손님 안 오니까. 이런 마인드로 영업하면서 올 손님도 안 오는 거죠. 왜냐면 우리 가게에 재방문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가게에 단골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손님이 우리 가게에 오려고 해서 영업 중이네 왔어요. 근데 문 닫혀 있어요. 다음에 올까요, 안 올까요? 다음에도 오기 전에 이 생각을 한다고요. 긴가민가 해요. 오늘은 열었을까? 오늘 가면 내가 사장님 볼 수 있나?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 안 됩니다. 영업시간 안 지키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문 닫고 문 열고. 왜? 어차피 손님 안 오니까. 안 올지는 어떻게 알아요? 열어봐야 아는 거지. 어제 안 왔다고 해서 오늘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기로 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어느 요일 쉬기로 했어. 그거는 장사하는 동안은 끝까지 지키셔야 되는 손님과의 약속입니다. 저는 영업시간 안 지키는 사장님들이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 2, 3, 4번 순서대로 나열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네 가지 모두 손님 입장에서 매장의 이미지, 신뢰도, 재방문율을 떨어뜨리는 최악의 요소들이기 때문에 1, 2, 3, 4번 이 최악만큼은 면해야 불경기에도 그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인간의 오감 중에 가장 널리 인용되는 감각별 정보 처리 비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시각입니다. 시각. 무려 83%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냐? 청각 11%, 후각 3.5%, 촉각 1.5%, 미각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의 본질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죠? 시각. 무려 83%나 되는 이 부분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시각적인 부분들 아닌가요? 손님이 직접 매장에 와가지고 확인하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런 점들을 저희가 먼저 신경을 써야 매출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맛, 물론 중요합니다. 다만 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미각보다 중요한 청각이나 시각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한다면 다른 결과물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집들 웨이팅까지 해가면서 막상 음식 먹어보면 정말 특출나게 맛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이 매장을 방문할까 말까 방문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맛보다는 매장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케팅 회사를 2년 동안 운영하면서 1000명이 넘는 사장님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그 중에 월 매출 1억이 넘는 사장님들 되게 많으세요. 이분들의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손님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매장을 끊임없이 노출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장님들의 제가 특징을 가지고 왔는데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적어도 이 두 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매장의 온오프라인 노출 체크.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입간판 포스터. 입간판 포스터 진짜 뻔한 건데 이거를 세팅을 안 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세팅을 해두고 손님들이 이걸 보는지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장사를 잘 하시는 사장님들은 설치된 입간판을 손님들이 직접 보는지 그거 보고 매장으로 들어오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십니다. 외벽에 붙인 포스터 또는 저희가 통유리라고 하면 통유리 전면에 붙여진 포스터 이걸 손님들이 보는지 손님들의 눈높이는 맞는지 지나가는 손님들의 이목을 끌만한 건지 계속 끊임없이 점검을 한다는 거죠. 손님들이 반응이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죠. 주기를 한 달 또는 한 달 반 정도 해서 손님들이 반응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면 과감하게 바꿔야 돼요. 내가 진행한 이벤트 포스터 나는 설치를 했으니까 아까우니까 이번 3, 4개월만큼은 세팅을 해야겠어. 그게 아니고요. 내가 확인을 했을 때는 손님들이 내 입간판이나 포스터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한 달 투자해서 손님들 반응이 없다라는 걸 확인했는데 그걸 2달, 3달 하는 거면 그건 낭비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고 반응이 없다면 바꾸고 반응이 좋은 거는
추가적으로 더 어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입간판 포스터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랬다. 두 번째, 온라인에서 어떨까요? 마케팅 채널을 체크합니다. 자, 우리 가게 네이버 플레이스는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대표 영상이 내려가 있진 않는지, 내가 설정한 대표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클릭을 하는지, 사람들이 실제로 쿠폰을 다운하는지, 내가 노출시키고 있는 광고에 대한 효율이 어떤지 끊임없이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떻죠? 성과가 좋지 않다. 수정해야죠. 쿠폰을 다운받지 않는다. 바꿔야겠죠. 대표 사진의 클릭률이 좀 낮는 것 같다. 사람들이 클릭 안 한다. 바꿔야죠. 끊임없이 체크를 하고 보완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월 매출 1억 넘는 사장님들을 봤는데 이 세 가지 채널은 꼭 하더라고요. 첫 번째, 네이버 플레이스. 뭐 이건 다들 아시는 거니까. 두 번째,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맵. 세 번째, 캐치 테이블. 이 세 가지 마케팅 채널에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로 예약입니다. 자, 네이버 플레이스 예약, 제가 중요하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측 상단에 링크 띄워둘 테니까요. 요거 전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 카카오맵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맵 안에 카카오 예약하기라는 기능을 꽤나 많이 사용해요. 특히나 MZ세대들이.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맵 안에 카카오 예약하기까지 열어둬야 된다. 세 번째, 캐치 테이블. 캐치 테이블은 예약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그 안에서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데이트 카테고리 내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월 매출 1억이 넘는 사장님들의 마케팅 채널들을 보니까 요 세 가지는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불경기에 예약 하나하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채널들을 활용해서 저희 가게 빈자리를 만들어 두지 않는 거죠. 우리 가게는 예약 받기는 너무 협소해, 또는 우리 가게는 예약을 하기에는 너무 바빠. 바쁘지 않은 시간대에 예약을 열면 되는 거고, 자리가 없어도 공간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예약을 받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두면 되는 겁니다. 예약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게에 손님들이 한 팀이라도 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플레이스뿐만 아니라 카카오맵이나 캐치 테이블까지 모두 활용을 해서 저희가 예약을 끊임없이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채널 활용해서 꼭 우리 가게 매출을 한번 늘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재방문을 위한 CRM.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고객 관계 관리. 단계적인 고객 관리를 가능케 함으로써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CRM을 활용하는데, 가장 흔하게 활용하는 게 카카오 채널 친구예요. 신규 고객이 우리 매장을 방문하면 매장에 비치된 이벤트를 통해서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를 맺게 하는 겁니다. 매장에 비치된 이벤트가 손님의 관심을 받아야 사람들이 그 이벤트에 참여를 하고 우리 매장에 카카오 채널을 추가할 수도 있는 거니까, 첫 번째로는 매장에 손님들의 이목을 끌만한 그런 이벤트가 세팅이 되어야겠죠. 저희 클라이언트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매장에 카카오 채널 친구를 단시간에 2,500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장님은 2호점을 오픈할 예정이었고 2호점이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2호점이 생긴 거죠. 2호점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전단지 뿌리고 나가서 뭐 저희 오픈 행사 한다라고 홍보를 하는 것보다 우리 매장을 기존에 왔던 그 고객들한테 먼저 홍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CRM. 카카오 채널에 맺어진 친구들한테 저희가 CRM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가게 2호점 어디에 오픈했는데 오시는 분들께는 저희 카카오 채널 친구분들한테는 어떠한 이벤트를 한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어떨까요? 우리 매장을 방문하셨을 때 만족하셨던 분들은 매장으로 또 올 수도 있는 거죠. 2호점으로 방문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 CRM, 우리 매장을 한 번이라도 온 분들을 우리 가게에 재방문 또는 다른 2호점, 3호점으로 방문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CRM을 활용할 수 있는 채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두 번째 어떤 게 있죠? 네이버 플레이스, 톡톡이 있죠. 톡톡 마케팅 메시지로 마찬가지로 우리 가게에 대한 뭐 신메뉴가 나왔다거나 시즌별 어떤 이벤트를 한다거나 우리 가게에 대한 어떤 소식들, 이런 것들을 또 CRM 메시지, 요 톡톡 마케팅 메시지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카카오 채널 친구한테 CRM을 보낼 때는 비용이 드는데, 네이버 플레이스 톡톡 마케팅 메시지는 비용이 들지 않아요. 무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위에 쪽으로 자주 하시는 거 있죠? 도도 포인트, 카솔, 이런 포인트 적립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역시 손님들한테 CRM을 보낼 수 있는 명목으로 활용도 하잖아요. 포인트 몇 프로 적립도 하면서 포인트도 쓸 수 있지만 우리 가게의 어떤 이벤트, 어떠한 소식들도 이 회원들한테도 결국 또 CRM을 보낼 수 있는 거니까 회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또 CRM을 활용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우리는
항상 신규 고객과 재방문 고객이 함께 방문할 때 매출이 상승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적으로 끊임없이 노출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방문한 고객이 재방문을 하기 위한 액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걸로요? CRM을 통해 재방문할 이유를 만들어 줌으로써 매출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우선적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요즘 불경기에 정말 어떤 걸 하기도 힘이 빠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장님까지 가만히 계시면 가게는 누가 운영하나요?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사장님까지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불경기라고 해서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되죠? 정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당장 폐업할 게 아니라면 나는 최악인 사장님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매장은 온오프라인적으로 노출이 잘 되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사장님들께 부디 어필이 돼서 평소 안 일하셨던 그런 사장님들이 좀 움직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번에 사장님들께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